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세트에 두 번째 같이 만드는 앱, 그래서 메모 열람 및 변경 앱을 같이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 열람 및 변경 앱이니까 가장 중요한 데이터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열심히 유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선택적으로 보여준다거나 해야 되는 데이터인 메모 자체를 일단은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그 메모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스타트하니까 그걸 알려주는 것부터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java 한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메모는 그 스트링 형식 값 두 개로, 스트링 인스턴스 두 개의 덩어리로 구성할 예정이다 같이 적어놓고, 그러한 메모 하나가 아닌 메모 여러 개를 메인 액티비티에서 다루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어떤 값을 하나만 담아 놓을 거다 그러면 우리 평소처럼 뭐 예를 들면 int 칼로리스 세미콜론이라든가 와 같이 그냥 평소처럼 우리 변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필드 선언을 적어 둠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필드 선언 적어가지고 담았다가 꺼냈으면 될 건데, 이번에는 메모 여러 개를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나열을 해두고 저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 열람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레이 리스트인가 뭔가 하는 친구를 도입을 해서 필드 선언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3개, 5개, 7개 나열해가지고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나 요 자바 동네는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뭔가 어떤 이름에 대한 형식이라든가 등등을 엄청나게 깐깐하게 체크를 하는 동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레이 리스트라는 친구를 도입을 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이 그거를 어떤 인스턴스들을 나열해서 담는 버전으로 내가 만들어 놓고 쓸 거냐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꺽쇠 열고 닫고를 해가지고 지정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목표가 명확하다 보니까 그런 메모,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한테 얘기해 줬었던 그런 메모들을 나열해서 담아뒀다가 나중에 선택적으로 꺼내 쓰기 위한 메모즈라는 이름의 필드 선언 적어놓고, 그럼 저 메모즈에다가 어레이 리스트라는 형식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서 담아놓고 스타트해야 될 거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앱 켜자마자 그거를 한 번만 수행하면 되다 보니까 그 메모즈는 new 어레이 리스트 괄호 닫고와 같은 느낌이에요. 세미콜론 해가지고 문장 적어놓은 거는 어디다 적어놨냐 본다면 언크리에이트 메소드 정의 중괄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겸사겸사 우리가 지금 우리 후반부에 나만의 앱 만들 때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요 내 핸드폰 범위 안에서 내지는 내 앱 범위 안에서 의 데이터 흐름들에 집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파일에서 뭔가를 읽어온다라든가 반대로 파일에다 세이브를 해서 다음번에 앱을 두 번째로 켤 때 그걸 읽어와가지고 한다. 그런 세이브 로드 같은 거라든가 저장 블록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뭔가를 다운로드 받는다라든가는 우리는 일단은 요번 우리 수업에서는 일절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배제하고 놓고 본다면 맨 처음에 메모장 텅텅 비어있는 채로 쓰다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저 메모즈 어레이 리스트에 있다 일단은 3개를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그렇게 원본 데이터가 3개가 메모 덩어리가 3개가 있는 채로 사용자가 앱을 딱 켰을 때 메인 액티비티부터 화면에 우리 핸드폰에 보여주기 시작할 건데, 거기다가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 미리 구성해 두고 그 안에다가 3개의 각각의 메모를 보여주기 위한 뷰 덩어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려고 했어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생각상으로는 어차피 맨 처음에 3개 만들어서 보여줄 거고 그 3개의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우리가 직접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수동으로 해놓고 그 이후 시점 지금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 담겨 있는 맨 처음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에 입각해서 새로운 뷰를 딱 필요한 개수만큼만 만들고 각각의 어트리뷰트가 각 메모의 2가지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반영하게끔 텍스트 어트리뷰트 지정하는 것들은 이제 전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대충 선을 그어가지고 어디까지는 내가 미리 해놓고 어디서부터는 매번 앱을 켤 때마다 할 거냐 선을 살짝 그어두면 나중에 이제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뭐 겨울방학 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파일에 연결해가지고 저장 블로기를 할 수 있게 할 때 딱 요 3줄만 여러분이 살짝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수동으로 추가하지만 나중에 여기다가 인터넷에 연결한다, 인터넷에 메모가 몇 개 있나 확인한다, 다운로드해서 메모지에다가 애드를 한다와 같이 이 부분만 고치면
나중에 여러분 7개를 다운받았다라면 화면에 7개 메모에 대한 내용물들이 보이도록 자동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마치 새로운 버튼을 추가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레이어 지금 파인드 해온 다음에 거기다가 메모 인스턴스 하나하나의 내용물을 보여주기 위한 뷰들을 조합을 하고 각각의 어트리뷰트를 부여를 해서 추가를 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모르는 채로 쓰다니까 적당히 포문 해가지고 메모 하나씩 꺼내와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로 for each 문 정도로 여러분이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 메모 하나는 지금 스트링 인스턴스 2개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메모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 텍스트 뷰 2개를 하나의 세트로 다루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좀 더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그 텍스트 뷰 2개를 본인의 내용물로 삼는 조그만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를 만들고 거기다가 텍스트 뷰 2개를 추가하고 그렇게 덩어리 지은 메모 하나에 대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덩어리 하나를 우리가 .xml 파일에서 미리 준비해둔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순서대로 추가를 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버전은 Shift F10 눌러서 실행하시면 일단 메인 액티비티부터 화면에 보여주기 시작할 거고 메모 1, 내용 1, 메모 2, 내용 2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java 파일에서 수동으로 준비해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면 일단 메모 열람까지는 그래 할 수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액티비티 2개를 써서 구성하려고 했어요. edit 액티비티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는 일단 edit 텍스트 2개를 우리가 띄웠습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 지금 보이고 있을 그 메모들 중에 하나를 저 사람이 원한다라면 클릭을 할 수 있고 그걸 클릭을 했다라면 그 시점에 지금 고른 메모에 저 사람이 선택한 메모의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edit 액티비티에 각각의 에디트 텍스트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한 채로 켜도록 우리가 데이터 흐름을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메인 액티비티에서 할 일은 지금 저 사람이 이 메모를 골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메모의 타이틀이랑 컨텐트 2개의 스트링 형식 값을 뜯어가지고 인텐트에다가 첨부 파일로 담아서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보내는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 중간에 저 사람이 지금 아무튼 간에 뷰를 하나를 누르긴 했는데 조그만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를 누르긴 했는데 그게 지금 전체 메모들 중에 몇 번째 메모를 누른 거냐를 확인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몇 번째 친구를 눌렀냐를 확인하기 위한 뭔가 새로운 메서드 하나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저런 게 잘 마련돼 있을 거고 아마도 저걸 수요가 높으니까 지금 공급을 해놨다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걸 써서 우리는 지금 메모지에 0번째 거, 1번째 거, 2번째 거 있는데 그것들 중에 저 사람이 클릭한 번째 메모는 뭐다를 바로 특정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점 찍어가지고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꺼냈을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이썬의 리스트랑 살짝 차이점이 자바 동네 어레이 리스트인가 뭔가 하는 친구는 조금 슬프게도 그냥 바로 대괄호 열고 닫고 하는 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슬프게도 점 한 다음에 get 해가지고 메모즈 점 get 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고른 번째 메모 인스턴스를 어레이 리스트에서 꺼내가지고 그거를 첨부 파일에 담고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하는 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언제 이 짓을 하냐라 물어보면 저 사람이 그 메모 하나를 의미하는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조그만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클릭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 중괄호 구성을 해두고 우리는 그거를 자바 코드에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내지는 이벤트 리스너를 .java 파일에서 구성을 해야 됐었고 뭐 그렇긴 한데 자동 완성하면 알아서 중괄호 열고 닫고 포맷을 맞춰주니까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코드를 어느 중괄호 안에 적어야 되냐를 쉽게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내용을 적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나 뭐 예를 들면 지난주에 늦게 왔다 또는 못 왔다 해가지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처음 열어보는 친구들은 이게 뭐 개소리하고 있는 뭐 코드 파일이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당시 이걸 천천히 단계별로 진행했을 때 느꼈던 점은
그 결국은 지금 해야 되는 게 정확히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적었던 내용물들 중에 거의 비슷한 내용물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몇 새로 나온 게 등장하긴 했지만 그래서 한 줄 한 줄을 적을 때는 지금 해야 되는 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 적으면 되겠네요와 같이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었을 겁니다. 걔네들을 순서대로 적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걔네들을 어디다가 적어 놓을 거냐도 중요하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앱 만들 때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내 앱이니까 뭐를 클릭할 수 있냐, 언제 무슨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지가 여러분 주제마다, 여러분의 목표마다, 여러분의 기호마다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걸 일단 여러분이 한번 정해두시면 그러면 이 중괄호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지는 그 중괄호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어디서 그걸 준비해 놓을 수 있을까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괄호 안에다가 이때는 내가 뭘 해야 됐었지? 한 적당히 우리 수업에서 저만 해볼게요 라고 계속 얘기했었던 간단하게 한국말로 주석으로 노트를 내준다든가 해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적어 내려가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적을 때도 뭐 맨날 하던 거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데이터를 어떤 뷰에서 뜯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단은 find 해서 선언 적어가지고 find view by id 해가지고 일단은 그 친구 준비해 놓고 담아놓고 스타트 하면 편하겠구나. 내지는 find view by id를 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일단 우리 수업 안에서는 .xml 파일에서 그 친구를 준비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xml 파일에서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java 파일에서 new 해가지고 레이아웃에다 추가했던 어떤 친구를 우리가 끌어와야 된다 하는 상황이라면 보통은 아마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건데 보통 그런 상황에는 지금 여기처럼 다행스럽게도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들에 대한 뭐 인수 형식이라든가 리턴 값의 형식 같은 거 만들어 두신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만드신 분들 내지는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본사에서 그 이벤트 핸들러 첫 번째 인수로 지금 언클릭이다라면은 누가 클릭의 대상이 되었었는가, 누가 눌렸냐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한테 던져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V에 바로 그 친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그만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메모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조그만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짓을 할 거다와 같이 이벤트 리스너를 부착을 하니까 여기서의 V는 무조건 우리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3개의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무튼 저 친구는 확실히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무조건 포함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현재 코드 구조상 우리는 그걸 감안해서 바로 특별한 뭐 if문이라든가 그런 거 검사라든가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V를 가지고 화면 전체 차지하는 친구한테 너 이거 안에 분명히 들어있을 건데 몇 번째 들어있니? 와 같이 물어보는 게 가능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값을 사용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서버라고 나중에 얘기했었던 메모즈를 털어서 너 지금 0번째 거 갖고 와봐 같이 원본 데이터를 들고 그거 내용물을 뜯어가지고 첨부 파일 작성해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dit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이제 일단 사용자가 메모 하나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흐름에서는 받는 쪽이 되는 거예요. 택배 박스를 받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스타트 액티비티 할 때마다 무조건 인텐트를 담아서 인수로 지정해가지고 지금 호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edit 액티비티다. 나는 그럼 앱 맨 처음 켤 때 스타트 하는 액티비티는 아니에요. 그 말은 어딘가에서 적혀 있는 스타트 액티비티를 실행을 해서 내가 지금 드디어 부팅을 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언크리에이트가 호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edit 액티비티 본인 입장에서는 100% 확률로 나한테 온 택배 박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바로 get intent를 호출하시면 나를 켜기 위해 스타트 액티비티 호출을 했을 건데 그때 인수로 지정했었던 그 인텐트 인스턴스를 바로 꺼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 더를 붙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거기는 현재 코드 구조상 100% 확률로 스트링 값 2개를 엑스트라로 첨부 파일로 지금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우리가 직접 지정한 별명 태그를 이름을 입력해가지고 큰 따옴표로 이렇게 지정해서 타이틀 거 하나 가져오고 컨텐트 거 하나 가져오면 이제 에딧 액티비티 쪽에서 저 사람이 이번에 고른 메모에 대한 이번에 고른 번째 메모에 대한 2가지 스트링 형식 값을 손에 쥐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에 켜졌을 때 edit activity를 처음 켤 때 목표는 그 두 개의 스트링 형식 값을 사용자 눈에 각각의 edit activity에다 담아가지고 띄워서 보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적당히 터치를 하든가 가상 키보드를 두닥거린다든가 하면서 그 edit activity들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들을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저 사람이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데이터 흐름을 우리가 구성을 한 겁니다. 메모 열람 및 변경 앱인데 일단 저 사람은 지금 메모를 열람할 수 있고 세 개 뭐뭐뭐 있나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변경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일단 저 사람은 지금 열심히 키보드를 쳐서 나는 이 방금 전에 고른 메모에 타이틀이 이제 이거였으면 좋겠어, 컨텐트가 이거였으면 좋겠어와 같이 본인의 의사를 열심히 터치를 해가지고 표출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모 열람 및 변경 앱이에요. 여기서 변경한다라든 건 원래 A라고 적혀 있는 걸 B라고 바꾼다라든가 하는 걸 변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거는 당연히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그 메모즈의 원본 데이터, 원본 메모 인스턴스를 바꾸고 싶은 걸 겁니다. 지금 여기는 봐봐요. 요 edit 텍스트 두 개는 사용자가 지금 바로 우리가 특별히 코드 짜지 않았어도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할 수 있어요. edit 텍스트가 애초에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뷰니까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여기서 맨 밑에 있는 요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저 사람이 요 두 edit 액티비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진짜 메모 인스턴스에 그 두 개의 스트링 값이 됐으면 좋겠다. 요 변경 사항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를 의사를 표출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반대 방향, edit 액티비티가 지금 들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엄청 중요한 데이터를 메인 액티비티한테 보내고 메인 액티비티가 그걸 받아가지고 본인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메모즈라는 필드를 써서 관리하고 있는 원본 어레이 리스트에 저 사람이 방금 골랐던 바로 그 번째 메모 인스턴스를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해두고 당연스럽게도 그 원본 데이터가 변경된 내용을 메인 액티비티 본인이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었던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저 사람이 과거에 골랐던 번째 조그만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두 텍스트 뷰에도 반영되게끔 우리가 구성을 할 겁니다. 거기까지 하면 이제 마치 그 있잖아요. 그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열심히 이제 모내기 한 다음에 등등 해서 쌀 만드신 다음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까지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에 유통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흐름 중에 일단 보내는 쪽은 지금 성공을 한 거예요. edit 액티비티 입장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이제 edit 액티비티 입장에서 내가 지금 머금고 있는 엄청 중요한 데이터, 사람이 고르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 중요한 스트링 값 두 개를 첨부 파일에 실어가지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한테 반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요거 두 개 메서드 정의를 이미 구성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언크리에이트 edit 액티비티 언크리에이트 내용물 여기까지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끝낸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진행하면 드디어 사용자 눈에 본인이 고른 메모에 두 개의 스트링 값이 반영이 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걸 고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둔 거예요. edit 텍스트에다 실어둠으로써.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작업을 언제 할 거냐라 물어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 둔 적용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반송 작업을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반송 작업 역시나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거예요. edit 액티비티가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쪽에서 받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단은 보내는 쪽 먼저 하면은 이쪽은 이제 비슷한 느낌이 될 테니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조금 엔터키를 쳐서 그 다음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준비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준비하시는 동안 주석 저만 적을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은 현재 중요한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 물어보면 edit 텍스트에 있어요. edit 텍스트에서 string 값 두 개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인텐트에 담고 반송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지금 일단 반송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작업인 것 같고 나머지 두 개는 지금 우리가 해본 적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해 보면 edit text 우리 일단 find 해오는 거 먼저 스타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et 언더스코어 타이틀이랑 컨텐트 두 개에서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f 한 다음에 r.id. et 타이틀 해주시고 요거 이제 복붙해 가지고 두 배 뻥튀기해서 타이틀 대신에 컨텐트로 바꿔 적으면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인텐트에 담는 거 그러니까 자 봐봐요.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새로운 에딧 액티비티 이제 만들어 갖고 띄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새 술은 새 무대에 담으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은 그게 무슨 정확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첨부 파일 보내고 받고 할 택배 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뉴 인텐트 해가지고 그래서 요 앱 전체의 컨텍스트 안에서 사용할 그 다음에 저 친구를 호출하기 위한 에딧 액티비티를 지금부터 띄우기 위한 새로운 박스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 첨부 파일을 밀어놓고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딧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지금 박스를 하나를 붙잡고 켜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00% 확률로 박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는 get intent. 자, 여러분 실제 택배도 반송할 때 그냥 원래 박스 그대로 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받았던 내 집 앞 문에 있었던 그 박스를 그냥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도 되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get intent 해가지고 내가 첨부 파일 꺼냈었던 언크레이트 당시에 첨부 파일 꺼내는 용도로 가져왔었던 그 박스 다시 들고 온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이 put extra 해가지고 그래서 타이틀에다가 이제 내가 지금 찾아온 et 언더스코어 타이틀 에딧 텍스트에 텍스트 어트리뷰트에 그다음에 .toString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안드로이드 동네 그 막 뭐 글자 크기라든가 글자 색 밑줄 같은 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동네 글자들 인스턴스에서 순수하게 오리지널 자바의 글자들만 쏙 빼가지고 스트링 인스턴스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트링 형식 값을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텐트에 대해서도 동등한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혼자 하실 때도 지금 우리 봐봐요. 복사 붙여넣기 하고 타이틀 부분을 컨텐트로 바꾼다와 같이 마치 되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어떤 우리가 메모점 자바에 필드 이름을 적는다 할 때 타이틀이랑 컨텐트로 정했다. 그러면 걔네를 보여주기 위한 뷰들의 이름에다가 각각 타이틀 언더스코어 컨텐트와 같이 붙여주시고 우리 지금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에서는 tb 언더스코어 타이틀, tb 언더스코어 컨텐트 그 다음에 지금 에딧 액티비티에서는 이제 에딧 텍스트 보여주는 거니까 et 언더스코어 해가지고 동등한 이름 해놓고 그 다음에 택배 보내거나 받을 때도 거기다가 명차를 우리가 태그를 큰 따옴표에서 붙일 때도 타이틀 컨텐트 동등한 이름으로 해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똑같이 보이는 애들을 동등하게 이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름으로 다 바꾼다와 같이 자 이게 한쪽이라도 덜 바꾸면 그럼 이제 뭔가 일관성이 깨져서 우리 목표대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지금은 그래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오류를 뱉어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막 안 뜨는 거예요. 지금 제목은 잘 반영되는데 내용이 반영이 안 돼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비슷한 거를 다룰 때 특히나 내가 예를 들면 어제 술을 마셨다라든가 오늘 술을 마셨다라든가 지금 술을 마시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3시간 뒤에 술을 마실 예정이라든가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쩌면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그 동등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항상 동등하게 변경한다. 그거는 여러분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큰 나만의 앱 만드는 거를 방해하는 원흉이 요 단순 작업에서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세미콜론 하나 덜 찍었다. 그런 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그때그때 따박따박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빨강색으로 막 칠해 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송을 해야 돼요. 지금
탭의 박스에다가 새로운 타이틀 값, 컨텐트 값을 담아놨습니다. 이제 이 박스를 반송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준비를 하면 돼요. 자, edit activity는 맨 처음에 앱을 딱 켰을 때 띄우는 친구가 아니에요.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스타트를 지금 한 거란 시동을 건 거란 말이에요. 메인 액티비티 쪽에서의 목적은 이거 보내줄 테니까 이거 사용자가 뭐로 바꾸고 싶은 건지 물어봐.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꿨는지 마지막에 나한테 알려줘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dit activity는 그런 요청을 받고 화면에 본인 머리통에다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저 사람이 보라색 버튼 누르면 아, 저 사람 다 바꿨나 보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또 가가지고 지금 값을 뜯어와서 반송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지금 결정한 두 개의 스트링 형식 값이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종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반송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전에 적어본 적은 없지만 set 대문자 R 하시면 set result라는 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set result라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int 값 하나 result 코드 해가지고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마도 여기 int 형식인 거 보면 적당히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뭔가가 바로 뜨진 않네요. 그러면 대문자 REST 정도까지 하면 RESU까지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적기에 적합한 세 가지 선택지 미리 만들어 둔 걸 띄워줄 겁니다. 그래서 result OK, cancelled, first user 같은 거 있는데 우리는 OK를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보라색 버튼을 눌러서 저 사람은 현재 이 스트링 형식 값들이 실제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와 같이 우리가 반송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그러면 그 결과에 해당하는 게 뭐냐, 어디에 담겨 있냐, 그 인텐트 하나를 어떤 박스에 결과가 담겨 있냐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엑스트라 해가지고 첨부 파일을 밀어 넣어놨던 그 박스, 사실 이 박스는 우리가 맨 처음에 언크리에이트 당하던 당시에 받았던 우리가 받았던 박스인데 거기다 새로운 내용을 지금 밀어 넣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송용 박스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결과는 여기 들어있어요까지 세팅한 다음에 나는 이제 그럼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사용자 입력도 더 이상 받을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화면 변경이라든가 뭐 데이터를 얻다가 보낸다라든가 또 할 거 없습니다. 그럼 난 죽으러 가면 돼요. 그래서 액티비티 본인 입장에서 이제 나는 목표하던 바를 다 했다와 같은 느낌으로 finish 괄호 열고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onClick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 내용물 실행이 끝나고 우리 앱 뒤에 있는 코드가 이 사람 지금 본인 다 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선언은 아니긴 하지만 다 했다라고 의사를 표출했습니다라고 파악되면 앱 뒤에서 적절하게 이 edit activity를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화면 위에서 끌어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마치 백 버튼을 눌렀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edit activity 밑에 깔려 있을 메인 액티비티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edit activity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Shift F10을 눌러서 실행하시면 우리가 지금 택배 박스 반송까지는 했는데 그 박스를 받는 쪽은 코드를 짜지 않았어요. 따라서 데이터 흐름 연결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코드 실행 흐름 쪽은 이제 edit activity가 보라색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finish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음미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용 버튼 누르면 이 친구 슥 사라지고 메인 액티비티가 다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애니메이션 살짝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요 메모 1, 2, 3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할 때는 밑에서 슥 하고 올라오는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그 나만의 모험 앱에서도 우리가 구경해 봤듯이 여러분이 왼쪽 길로 간다, 오른쪽 길로 간다, 돌아가기와 같은 버튼, 보라색 버튼 눌러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할 때마다 밑에서 새로운 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연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백 버튼을 누를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친구를 피니시를 시킬 때는 위에 원래 있던 친구가 쓱 페이드 아웃 처리되는 느낌으로 끌려 내려가는 느낌의 애니메이션 연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백 버튼을 눌러도 동등한 느낌의 연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핸드폰 화면에는 그 직전에 원래 화면 맨 위에 떠 있었던 메인 액티비티가 자연스럽게 부상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백 버튼 한 번 더 누른다면 그때 같은 경우는 아예 앱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딱 한 번 메인 액티비티를 언크리에이트해서 만든 다음에 걔를 띄워놓고 스타트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누를 때마다 그 위에 에딧 액티비티 보여줬다가 끌어내리고 보여줬다가 끌어내리고와 같이. 그래서 우리 앱 같은 경우는 그 있잖아요. 그 한 겹짜리냐 두 겹을 생각할 때, 화면의 겹을 생각할 때 맨 처음에 만든 메인 액티비티가 무조건 맨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에딧 액티비티를 슬쩍 올렸다가 내렸다가와 같은 느낌으로 최대 두 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나만의 모험 앱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라색 버튼 누르면 누르는 만큼 계속 여러 겹, 수백 겹을 쌓을 수가 있었는데 얘는 일단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에딧 액티비티는 지금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화면을 본인의 위에다가 띄우는 그런 코드는 전혀 적혀 있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 우리가 챙겨놨다 치면 이제 드디어 반송을 받는 쪽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 있잖아요. 이제 저는 태어나서 아직까지 반송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파란색 옷을 택배에 이렇게 해서 배송을 받았는데 이 파란색 옷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파란색이라서 이거 입고 다니면 혹시 그 있잖아요. 그 빨강색이랑 파란색 중에 블루팀이라고 오해받는 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뭐 반송을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얘는 이제 제가 커스텀으로 맞춤 제작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반송이 불가능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 보내는 거는 그냥 내가 원래 지금 창고에 쌓아놨던 거 하나 꺼내가지고 저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택배 송장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알아서 보내주실 겁니다. 근데 반송을 지금 뭔가 물건을 파는 회사 입장에서 그걸 반송받은 박스를 내가 다루는 거는 훨씬 더 복잡한 일이 아마도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해둔다라든가 그런 게 불가능한 거니까 지금 메모 찬장에 3개가 있는데 이번에 1번째 거 배송하면 됩니다 와 같이 그냥 꺼내가지고 배송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반대되는 과정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중괄호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edit activity.java에 있는 2개의 메서드 정의, 걔네들 이름만 봐도 얘가 언제 내용물을 실행할 거냐가 눈에 보여야 되고, 그때 지금 edit activity 자체에 우리가 상상했었던 우리 앱 전체 내에서의 목표를 생각해 보면 그 중괄호 안에 무슨 코드를 적어야 되는 거냐가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돼요. 무슨 데이터 흐름을 edit activity 처음 위에다가 깔았을 때 발생시켜야 되냐, edit activity에 있는 적용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슨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야 되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 우리가 edit activity 내용물 실행을 중단해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드 실행 흐름, 지금부터는 main activity.java 내용물을 다룰 것이다 를 의미하는 실행 흐름과 관련한 finish 괄호 닫고를 맨 끝에다 붙여야 되겠구나 정도까지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edit 액티비티 내용을 다루면 되는 거야를 start 액티비티 괄호 닫고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젠 그 반대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start 액티비티는 사용자가 그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조그만 거 3개 중에 이 셋 중에 하나를 클릭을 했을 때 지금부터 edit 액티비티를 맨 위에 띄운다와 같이 우리가 코드를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괄호 열고 닫고 메소드 정의, 이벤트 핸들러 내지 이벤트 리스너로서 우리가 직접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되는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메인 액티비티.java 안에다가 내가 반송을 받았을 때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된다 와 같이 적을 수 있는 새로운 메소드 정의를 우리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메인 액티비티.java 보시면 지금 우리가 뭔가 열심히 많은 걸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는 실제로 일단은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요 uncreate 중괄호 열고 닫고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uncreate 메소드 정의
중괄호 열고 닫고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앱을 처음 켰을 때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별도의 중괄호 하나를 또 파가지고 지금 새로 만든 이 리니어 레이아웃 클릭했을 때 나중에 이 일을 해야 돼와 같이 지정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시점 하나를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시점 하나를 파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반송을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이에요. 괜찮습니까? edit activity 쪽은 지금 보내고 받고 하는 그 데이터 흐름 중요한 거 세 가지 중에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다 완성을 했어요. 메인 액티비티 쪽은 일단 저쪽에 보내는 입장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보낸 걸 받는 입장을 나중에 이제 적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이고 일단은 여기는 우리가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코드를 아무래도 적어야 될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가 새로운 이벤트를 하나 만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뷰를 클릭했을 때 이 액티비티 자체를 화면에 띄우기 시작할 때와 같은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미리 마련해둔 시점들을 우리가 이전에 다뤘었다면 우리는 이번에 새로운 시점을 하나를 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냐? 에딧 액티비티를 내가 시동을 걸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다 했다라고 결과를 박스를 반송을 했을 때 내 입장에서는 그런 박스를 반송을 받았을 때 이런 거 해야 된다와 같이 메서드 정의를 적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저도 이거는 복잡해서 눈으로 커닝 페이퍼를 보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지금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자, 이건 지금 여기다가 중괄호 적을 게 아니기 때문에 반송 받았다면 거기에 인텐트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인텐트에 담겨 있는 타이틀 컨텐트 값을 저 사람이 과거에 클릭해서 선택했던 번째 메모 인스턴스의 타이틀 컨텐트로 지정하고 플러스 그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게 TV, 타이틀 등의 반영.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그 메모에 해당하는 그 메모를 나타내던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텍스트 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 사람이 원래 하고 싶었던 원본 서버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 눈에도 변경 결과가 바로 드러나야지 두 번째 열람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로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 사람이 맨 위에 걸 눌렀다. 나는 그러면 지금 택배 박스에는 스트링 값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반송받은 택배 박스에는. 근데 그 스트링 값 두 개를 메모지에 있는 세 개의 메모 인스턴스들 중에 누구 거를 바꿔야 되냐, 누구 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냐, 변경을 해야 되냐 내가 알아야 돼요. 그 엄청나게 중요한 인트 값을 내가 반송을 받은 시점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기서 이번에 반송했다고요? 아, 그러면 저 사람 아까 가운데 거를 클릭했으니까 메모지의 1번째 거의 타이틀을 쎄로 바꾸고 컨텐트를 쎄로 바꾸면 되겠네요와 같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 데이터를 edit activity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edit activity는 그걸 나한테 반송할 때 박스에다 넣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값을 어떻게 넣어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자, 사실 edit activity 입장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그 친구는 본인이 edit 텍스트에다가 띄워가지고 보여주는 이 두 개의 스트링 값이 원본 서버의 0번째 메모의 것인지 1번째 메모의 것인지를 전혀 몰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메인 액티비티 본인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운데 거였냐? 맨 뒤에 거였냐?를 알아야 지금 반송받은 두 개의 스트링 값을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edit activity가 그거를 인텐트에다가 첨부 파일로 넣어주는 건 현재 불가능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전 2명밖에 없는데 사람이 액티비티가 저 사람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놓고 봅시다. 우리가 자 지금 열심히 반송받은 박스는
사실 여기서 만든 박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edit activity 처음 켜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new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박스를 edit activity가 그대로 나한테 반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걸 감안하면 내가 거기다가 그 타이틀 값이랑 컨텐트 값을 첨부 파일로 보내면서 또한 또 다른 제3의 값을 박스에 담아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edit activity는 1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박스에 담겨있는 그 사은품을 그대로 나한테 반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담아놨던 그 값이 항상 있는 그대로 반송이 될 거고, 그러면 반송 받는 시점에 중괄호 안에서 과거에 내가 edit activity 켤 때 0이라고 넣어놨었구나 파악을 할 수 있다면 그 0이라는 값을 써서 바로 0번째 메모를 바꾼다라든가, 지금 화면 위에 있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0번째 덩어리에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바꾼다라는 거를 일사천리로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먼저 해봅시다. 우리가 0, 1, 2 중요한 값 몇 번째 메모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냐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클릭을 했을 때는 지금 무슨 뷰를 클릭을 했나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화면 전체 리니어 레이아웃에 몇 번째 뷰를 클릭했냐, 달리 말하면 메모지의 몇 번째 메모를 지금 선택한 거냐를 지금 시점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값을 알 수 있는 시점에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적절하게 백업을 해두는 작업을 하면 돼요. 보통 같았으면 이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뭐 변수 같은 데다가 임시로 담아놨다든가 꺼내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인텐트를 써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여기서 put extra 할 때, 자 지금 여러분 봐주세요. 우리가 나중에 나 자신이 사용할 데이터를 인텐트에다 미리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 uncreate 중괄호 안에 메모 레이아웃 set unclick listener 중괄호 안에 unclick 메소드 정의 중괄호 안에, 그래서 스타트 액티비티 하기 직전에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한 다음에 사은품을 넣는 겁니다. 인텐트 점 put extra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지금 적당히 뭐 인덱스 정도로 합시다. IDX로 합시다. 그래서 IDX 메모 같은 느낌으로 합시다. 그래요. 이거 이름 똑같이 맞춥시다. IDX 메모로 갑시다. 그래서 그 값을 내가 알고 있는 시점에 그 값을 모르지만 사용해야 되는 미래를 위해서 키핑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트 값까지 같이 담아서 edit activity한테 택배를 발송을 합니다. start activity 하면서. 그럼 걔 입장에서는 그걸 본인이 쓰진 않을 거지만 나한테 그 박스를 그대로 반송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반송받은 시점에는 이제 과거에 왜 내가 edit activity를 켰지? 그치. 저 사람이 셋 중에 하나를 눌렀었던 거잖아. 셋 중에 몇 번째 걸 눌렀는지를 바로 반송받은 박스를 까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그러니까 중요한 값 하나를 내가 적절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게 키핑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원래 문제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그런 반송받은 박스를 깐다. 그래서 서버에 있는 원본 메모 인스턴스를 바꾼다. 그 다음에 내 화면에 있는 텍스트 뷰 2개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바꾼다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무슨 코드 적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코드를 어디다 적어야 되는 건지를 아직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요거는 조금 슬프게도 우리가 지금 이 메인 액티비티 중괄호 안에서 새로운 뷰 인스턴스 하나 만들고 걔를 클릭했을 때 이걸 할 거야. 걔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됐을 때, 걔의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가 변경됐을 때 이걸 할 거야. 식바 할 때 여러분 적어본 적 있겠죠? 그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문제는 다른 중괄호, 완전히 다른 edit activity 중괄호 내용을 다루다가 다시 main activity 중괄호 내용을 다룬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그거를 쉽게 다루기가, 그러니까 쉽게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보통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뭐 파이썬 동네라든가 그런 데서도 경험해 봤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액티비티 단위로 서로 다른 액티비티들 사이에 코드 실행 흐름 구성하는 건데, 서로 다른 여러분 함수들 사이에 저기서 만들어 둔 걸 여기서 쓴다라든가 같은 걸 구성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이미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이 자바 동네에서도 지금 이 중괄호 안에서 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라는 건 지금 우리가 자주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른 중괄호 안에서는 이 안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함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괄호 하나 밖에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은 메인 액티비티 정의 중괄호 안에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메모즈 점은 자유롭게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우리가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칼큘레이터 호출했다라든가 등등 생각해 보시면. 근데 지금 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를 수동으로 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미리 만들어 두셨어요. 이런 상황, 액티비티들 사이에 실행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딱 반송받는 타이밍, 내가 스타트했던 시동 걸었던 친구의 목숨이 끊길 때 이 코드를 실행해 줘와 같이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먼저 진행을 해 봅시다. 어디 봅시다. 우리가 지금 2장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살짝만 쉬고 그 다음에 그 반송 실제로 받아서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는 중괄호 내용을 채우면 우리가 메모 열람 및 변경에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쉽습니다. 자, 다시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인텐트 하나 붙잡고 거기 들어있는 내용에 입각해서 적절한 액티비티, 지금 같은 경우는 edit 액티비티를 새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시동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 과정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일단은 택배 박스 인텐트 하나를 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첨부 파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그걸 배송을 해줘요. 딱 문 앞에 놔둔 채로 벨 누르는 겁니다. Edit Activity 벨 누르면 그 친구 언크리에이트 호출 당하면서 택배 박스 내용물을 깔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부분을 우리가 짜야 되고 여기는 우리가 일단은 조금 추가적인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전에 인트 값 하나를 수동으로 백업을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저 친구 피니시 당하면 요 메서드 내용을 실행하면 돼요와 같이 마치 이벤트 핸들러 내지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은 메인 액티비티 측에서 그런 코드 실행 흐름과 연관이 있는 데이터 하나를 필드로 준비를 해두고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메인 액티비티 점 잡아 맨 꼭대기 들여쓰기 기준 1단이에요 지금. 그래서 메모즈 선언 아래에다 엔터키를 좀 치시고 여기다가 뭘 할 거냐? 대문자로 ARL을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레이 리스트 말고 Activity Result Launcher라는 되게 멋져 보이는 이름이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Activity Result Launcher 박스에 적혀 있는 걸 골라주시고 자, 런처가 뭡니까? 말 그대로 그 로켓 발사기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걸 빵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실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다 죽었다 하면은 그 실을 이제 뜨글뜨글 당겨가지고 지금 내가 저 친구 죽으면은 이 메서드 정의 내용을 실행하기로 했지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막 낚시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실을 매달아 두기 위한 친구고 이 친구는 일단은 꺽쇠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인텐트를 미끼로 삼아가지고 실을 던질 예정이다. 저렇게 보낼 예정이다. 발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일단은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전까지 짰던 코드는 조금 오리지널 안드로이드 옛날 여러분 그 요즘 갤럭시는 그 연도를 붙이잖아요. 그 24, 25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옛날에는 이제 뭐 갤럭시 S3, 4, 5, 7 막 그런 숫자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 자릿수 숫자 쓰던 시절에 옛날 안드로이드 코드를 썼다라면 얘는 이제 그나마 상대적으로 요즘 새로 등장한 안드로이드의 기능을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저런 형식의 우리는 발사기 하나를 미리 준비를 해둘 겁니다. 런처라는 단어 여러분 뭐 프로그램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구경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게임 런처 같은 거 하면 이제 뭐
다운로드, 업데이트 지가 맘대로 게이지 올려가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대충 게임을 실행할 준비 다 되면 게임 시작 버튼만 반짝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잘못 누르면 이제 막 현금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의 런처를 하나를 준비해두고 좀 더 정식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를 잘 해놓고 발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 액티비티를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메인 액티비티 입장에서 다른 액티비티를 3가지 방법으로 켤 예정이다라면 그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런처를 준비해 놓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 하나를 집어서 발사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이 어쩌면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인 액티비티가 메모 열람 기능이 있는 메인 액티비티가 발사를 해야 되는 액티비티는 오직 에딧 액티비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런처를 하나만 만들어 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그 런처를 손에 쥐고 발사를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딱 하나만 준비해 두면 될 것 같고 그 준비는 그럼 언제 할 거냐? 이 런처라는 필드에다가 런처 인스턴스를 언제 세팅을 할 거냐를 물어보면 뭐 지금 우리 맨날 하던 그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Shift F10 눌렀을 때 우리 앱을 처음 켤 때 런처 하나 예쁜 거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째깍째깍 하면서 발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uncreate 메소드 정의 중괄호 안에 쭉 내려가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들여쓰기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들여쓰기 기준 2단입니다. 지금 메인 액티비티 중괄호 안에 uncreate 중괄호 안에 마지막 부분에 엔터키를 좀 쳐주시고 어디 봅시다. 요거까지 하고 중간 쉬는 시간 겸해서 진행하고 협의 오늘 이제 우리 여러분 앱 뭐 만들지 저랑 같이 협의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복잡한데 차근차근 시도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작업은 런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런처라는 이름의 필드에다 담는 거예요. 메모즈는 new 어쩌고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런처는 하시고 런처는 new 하고 띄어쓰기 하면 여기서 알아서 만들어 주겠죠. 엔터 치시고 그러면 뭔가 어디 봅시다. 아 잠깐만요. 이거를 아마 이렇게 new에서 만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기다려봐요. 아 그러네요. ARC를 누르시면 Activity Result Contract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아마 얘가 제일 쉬운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앱 개발자로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막 이상한 아이콘도 막 붙고 막 그러잖아요. Activity Result Contract라는 친구를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살짝 지우고 S까지 여러분이 적어주세요. Contract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점을 찍고 Start Activity for Result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좀 읽을 만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뭔가 contract 하면 contract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contact는 뭐 부딪히다 막 그런 뜻이고 contract 하면 막 그거잖아요. 약관 내지 계약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서로 이제 협정 같은 그런 느낌, MOU 같은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양해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액티비티를 내가 내 어떤 하인 같은 느낌으로 내 위에다 일시적으로 띄운 다음에 걔한테 작업을 시키는 다양한 표준 계약서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동으로 짜는 게 완전 개빡친 일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만드신 분들이 미리 그런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거 하나하나를 수동으로 짜는 건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러면 S로 스타트 하는 게 다행히도 Start Activity for Result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런처 한 다음에 띄고 new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하면 우리가 수동으로 런처를 만드는 게 가능한데 이거는 좀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ARC 한 다음에 소문자 S까지 소문자 S까지 붙일 수가 없으니까 요 컨트랙트까지 적고 적당히 지우고 S를 한 다음에 점을 찍으시면 이제 표준 계약서 등등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SA 정도 하시면 Start Activity for Result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를 골라주시면 돼요. 아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자 여러분 왜 자동 완성이 덜 되나 생각해 봤는데 방금 전 거 적당히 컨트롤 X를 해서 오려주세요.
방금 전 거를 중간에 넣어야 됐어요. 자, 런처는 한 다음에 먼저 적어야 되는 코드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 런처를 이제 액티비티 간 데이터 코드 실행 흐름 연결하는 용도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우리가 직접 바로 코드를 짤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친구이기 때문에 앱 뒤에 있는 애한테 이거를 대리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스타트 액티비티 해가지고 새로운 에딧 액티비티 인스턴스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손으로 직접 뉴 에딧 액티비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굳이 그러지 않은 겁니다. 뒤에서 알아서 문맥에 입각해서 적절한 그 나중에 백 버튼 눌렀을 때 돌아간다라든가 그런 기능까지 다 반영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같은 느낌으로 진행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런처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친구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게 불가능해서 웨지 정도 적으시면 그래요. 요겁니다. 드디어 제가 지금 제정신을 차렸어요. Register for Activity Result라는 이 친구를 써서 최종적으로 런처를 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방금 전 우리가 적었던 내용 new 한 다음에 그치 new 한 다음에 하면은 이제 드디어 심지어 제가 방금 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똑똑한 재민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요 컨트랙트 중에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졸트라는 거를 적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방금 전에 같이 적었던 거 내용물 적어주시고 그래서 일단 계약서 이런 걸로 할 거다 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지금 보시면 Activity Result Callback이라는 거를 하나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Callback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콜은 전화를 걸다라는 거 내지는 메소드 호출한다 할 때 그 호출을 콜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백을 띄어쓰기 안 하고 붙여가지고 콜백이라고 하면 이제 그 있잖아요. 여러분 부재중 전화라든가 왔을 때 바로 이제 내가 그 번호로 해가지고 뭐 제가 바빠서 못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그런 느낌의 반송 비슷한 느낌의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컴퓨터 동네에서 그냥 수거처럼 쓰는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뭔가가 발생했을 때 이거 나중에 호출해 주세요와 같이 굽신굽신 할 때 내가 요 메서드를 저 뭔가 작업에 대한 콜백 메서드로서 등록하고 싶습니다 같이 받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코드 하나를 지정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표준 계약 약관에 입각해서 에딧 액티비티를 지금 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걔가 끝났을 때 걔가 마지막에 set result에서 준비해둔 나한테 반송한답시고 맡겨놓은 거 박스를 찾아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내가 까서 그러니까 반송받은 시점에 내가 그 박스를 까서 작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반송하는 거는 잘 완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반송 받는 것도 뭐 걔는 아마 인수로 알아서 갖다 줄 테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이름 적고 점 찍으면은 택배 박스 반송받은 박스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중괄호를 내가 어디다 적어놨으니까 이거를 호출해 주세요와 같이 마치 우리 여러분이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여기서 콜백 메서드 하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런처를 직접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뒤에다가 준비해서 만들어 주세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등록해 주세요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런치를 하는 런처를 준비할 거냐 표준 약관대로 해주세요 같은 느낌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는 이제 컴마하고 콜백을 하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데 중괄호 만들어 두지 않고 그냥 여기서 즉석에서 new 한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드디어 내가 나중에 이 런처를 써서 에딧 액티비티를 발사를 해서 그 친구 시동 건 다음에 그 친구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면서 열심히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다가 나중에 저 사람이 궁극적으로 보라색 버튼을 눌러서 드디어 피니쉬를 당해서 끈으로 다시 당겨서 택배 박스를 반송받으면서 이 중괄호 내용물을 이제 실행하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일단은 저 중괄호 내용물은 조금 이따 적기로 하고 여기까지가 지금 는 수식이니까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완성을 해두고 접근을 해봅시다. 자, 그럴싸하죠. 우리가 지금 마치 이제까지 이벤트 리스너 뉴 해갖고 만들었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중괄호 하나를 각을 잡아준 거예요. 에딧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됐을 때 식바의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가 변경됐을 때 그 다음에 그 조그만 세로 버전 리니얼 레이아웃이 클릭 당했을 때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와 같이 중괄호 열고 닫고 내용을 채웠듯이 여기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런처로 발사를 해서 저 액티비티를 켠 다음에 그 친구가 나한테 반송 박스를 보내면서 피니시를 당했을 때 내가 그 피니시는 이미 당한 상태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미 화면에서 끌어내려온 상태고 내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 그 친구 거를 까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나한테 보낸 내용들은 일단은 인수 5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액티비티 리졸트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5라는 이름은 여러분이랑 저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좀 슬프게 인터넷 연결이 지금 잘 돼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수 이름을 그때그때 좀 다르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 5라고 적혀 있고 뭐 리졸트라고 적혀 있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경이라도 해봅시다. 이 런처로 우리가 그 실 달려있는 로켓을 발사한 다음에 그 실을 이제 땡긴 거예요. 그 다음에 점 찍으면 뭐가 나오냐? 그 친구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단말마들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 들어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describe content 이건 잘 모르겠어요. get visual to code랑 get data 두 개가 일단 눈에 띄는 것 같아요. get visual to code는 우리가 아까 전에 visual to ok라는 걸 지정을 해서 보낸 겁니다. 저 사람 보라색 버튼 성공적으로 눌러가지고 저는 잘 죽었습니다. 놀다 갑니다 같은 느낌으로 적어놨을 수도 있고 이게 저 사람이 백 버튼을 눌러서 에딧 액티비티를 껐다라면 그때는 다른 값이 적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구경했던 canceled가 적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요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반송 박스에 유효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선택한 새로운 메모, 타이틀, 컨텐트 값이냐 그렇지 않냐를 판독하는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 그 다음에 그때 받았던, 그러니까 지금 반송받은 박스는 get data 하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냈던 박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석 열어보시면 인트 값 하나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게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요. 이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 지금 이 박스에 저 사람이 고른 고른 타이틀 컨텐트가 안 적으셔도 됩니다. 는 게 확실하다면 얘는 결국은 우리는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 고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저 사람이 보라색 그 적용 버튼을 눌러서 edit activity가 끝난 게 맞다면 얘는 결국은 result 코드가 OK면 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 우리가 set result 하면서 OK 하고 반송 박스를 지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조건식으로 삼는 if문을 적어서 저 edit activity가 정상 종료된 날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문 if 한 다음에 탭 쳐주시고 if 한 다음에 탭 쳐주시고 그 다음에 5점 get result code 넣는 한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나올까? 여기 비슷하게 나오긴 하네요. 이제는 우리가 아까 골랐던 result OK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요 소문자 5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본인 지금 메서드 정의 첫 줄에 있는 인수 이름 써주시면 돼요. 이게 맞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막 해킹한 거 그런 건 아마 아닐 테니까 저 사람 보라색 버튼 누른 게 확실하거나 에디 텍스트에 담겨 있는 내용을 원본 서버에 있는 메모지에 있는 데다 반영하고 지금 열람할 수 있는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에도 반영해야겠구나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랑 관련된 코드를 이 중괄호 안에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 반송 박스를 까서 스트링 값, 그러니까 타이틀 컨텐트 값 획득을 해야 되고 그 결과를 그걸 이번 번째 메모 인스턴스와 에 반영해야 되고 반영 결과를 화면에, 그러니까 뷰에 이번 번째 두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반영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한 데이터는 지금 일단은 다 우리 주변에 지금 알짱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원본 메모 인스턴스에 반영하는 거랑 화면에다가 반영하는 거 얘네 둘은 일단 독립적이니까 순서가 달라도 상관없기는 한데 뭐 일단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우리가 좀 필요한 값을 가져오는 걸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선언 적당히 적으면서 스타트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인텐트는 얘는 5.getData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송 박스를 인텐트라는 이름에다가 임시 변수 이름에다가 담아놓고 스타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번 번째라는 게 엄청 중요한데 드디어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박스 만들 때 그걸 담아놓고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IDX 메모를 즉시 인텐트를 까서 get int extra 한 다음에 IDX 메모 해가지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우리가 태그 큰 따옴표로 지정만 하는 걸로는 끝나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스트링 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절한 걸 넣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이전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인스턴스 없어요를 의미하는 소문자 null이라는 친구를 리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파이썬에서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none, none이라는 친구를 구경해 본 적 있다라면 걔랑 동등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만약에 이 박스에 IDX 메모라는 게 없다면 뭐를 리턴할까요? 를 우리가 따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얘는 우리 코드상으로는 하나도 쓸모가 없는 기능이긴 합니다. 우리는 100% 확률로 이 박스 안에 IDX 메모라고 명찰 붙어 있는 인트 값이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긴 한데 뭐 그런 상황에서는 뭐 0 리턴해 주세요. 뭐 아무거나 여러분이 하나를 리터럴 적어서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정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IDX 메모 값도 결정됐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일단 이걸 먼저 합시다. 이번 번째 메모 인스턴스의 반영. 그러려면 우리가 메모 하나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는 한 다음에 memoz.get 해가지고 idx 메모 세미콜론 찍으시면 됩니다. 적당히 키보드 뭉개다가 탭탭하고 마지막 세미콜론 찍는 식으로 접근하면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동 완성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뭐 그럴싸하죠. 뭐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고쳐야 되는, 변경해야 되는 원본 메모 인스턴스, 메모리 위에 있던 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점 찍어갖고 타이틀, 점 컨텐트 해가지고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날 하던 거랑 비슷한 거를 메모 점 타이틀은, 그다음에 우린 지금 인텐트 안에 get string extra 한 다음에 타이틀, 반송받은 박스에 있는 변경 완료된 타이틀 값을 싹 반영해주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컨텐트에 대해서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얘는 끝나요. 원본 데이터 바꾸는 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사람 눈에도, 그러니까 메인 액티비티에 지금 실제로 화면에 띄우고 있는 그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는, 내가 원하는 번째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바꾸면 돼요. 지금 얘기한 순서대로 차근차근 찾아서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거는 결국은 맨날 적던 코드를 또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먼저 붙잡아야 되니까 레이아웃, 우리가 이걸 이름 뭘로 하기로 했었지? 레이아웃 메모네요. 레이아웃 메모는 발표한 다음에 r.id. 레이아웃 메모 즈네요. 미안합니다. 메모 즈로 갑시다. 딱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얘는 우리가 .xml 파일에서 준비했던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이에요. 그걸 찾은 다음에 얘를 이제 점을 털어서, 점을 찍어가지고 얘 포함되어 있는 뷰들 중에 IDX 메모 번째 뷰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면 되고, 일단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언을 또 한번 적어 봅시다. 그래서 메모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메모즈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인덱스 오브 차일드가 아니지, 뭡니까? 기다려봐요. get 점 한 다음에 get child at 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인덱스 오브 차일드에 반대되는 거예요. 인덱스 오브 차일드는 내가
3명 중에 한 명이 멱살을 붙잡고 있을 때, 내 손에 쥐고 있을 때 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네 첫 번째 자식이니 두 번째, 세 번째 자식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0번째입니다, 1번째입니다, 2번째입니다 얘기해 줄 겁니다. 지금은 그걸 반대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숫자 0을 쥐고 있다. 너 지금 0번째 자식 나한테 꺼내줘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게 만약 파이썬이었다면 대괄호를 쳐서 대괄호 0 하면 됐었을 건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메소드 호출식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idx 메모 하고 세미콜론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조금 슬프게도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저 레이아웃 그러니까 그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이 현재는 셋 다 리니어 레이아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평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걔가 어쩔 때는 텍스트 뷰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버튼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은 우리한테 이 코드를 허용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앱 구조상, 우리 현재 화면 .xml 파일 구조상, .java 파일 구조상 100% 확률로 그 친구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맞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강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갑시다.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해달라고와 같이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도 여러분 자동 완성 도움 당하시면 괄호 열고 적당히 대문자 L 정도 쳐주시면 이거를 완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 그럼 말고요 하고 빨간 줄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뭘 한 거냐? 이번 번째 메모를 보여주고 있었던 그 조그만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손에 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두 개의 텍스트 뷰를 우리가 손에 쥐면 되는 겁니다. 역시나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가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뷰 tv 타이틀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이따 괄호 쳐야 될 거니까 텍스트 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메모 레이아웃에서 조그만 레이아웃에서 그 다음에 get child as를 해서 이번에는 우리는 타이틀은 항상 0번째인 걸 알고 있어요. 맨 앞에 겁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는 뒤에 거니까 1 해가지고 꺼내오면 될 거예요. 그래서 tv 타이틀이랑 tv 컨텐트를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세트의 현장학습의 마무리를 장식하고 있는 첫 번째 세트에서 다뤘던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손에는 지금 그 인텐트 반송 박스에는 스트링 값 2개가 각각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우린 지금 텍스트 뷰 2개를 역시나 손에 쥐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셋 텍스트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 타이틀 .set text 하고 인텐트를 까서 자동으로 골라줄 get string extra를 해주시고 얘는 타이틀이니까 타이틀.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컨텐트는 컨텐트가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edit activity를 런처를 써서 발사를 해가지고 시동을 걸고 그 친구가 죽었을 때 그 친구가 나한테 남겨둔 유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 2겹을 지금 발생시켰다 봐주시면 돼요. 원본 서버에 있는 메모지에 있는 것도 바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저 사람이 확인도 할 수 있게. 왜냐? 두 번째 열람을 해야 두 번째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열람을 하기 위한 변경 내용을 화면에도 반영하는 코드를 적었다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방금 저 그 준비 과정이 끝납니다. 런처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런처는 나중에 우리가 딸깍만 하면 edit activity를 조준을 해서 실이 달려있는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가 피니시 당할 때 그 실을 땡겨가지고 그 친구가 마지막에 남겼던 유산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런처에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반송을 받았을 땐 저 메서드 내용물을 호출할 것과 같이 콜백 메서드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이벤트 핸들러처럼요. 그래서 정확히 그 시점에 지금 우리가 채워놓은 중괄호 내용물을 한번 실행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한 줄만 고치면 됩니다. 뭘 고치면 되냐? 우리가 이 런처는 해가지고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 런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언제 런처를 써서 발사를 할 거냐는 우리 지난주에 완성했었던 코드를 살짝 고치면 되는 거예요.
언제 런처로 발사를 할 거냐는 저 사람이 지금 메인 액티비티의 그 세 덩어리 중에 하나를 클릭을 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걔는 지금 살짝 위에 적혀 있어요. 어디 있냐? 여기입니다. 시동 거는 코드. 지금은 그냥 생으로 런처 같은 거 도입하지 않고 옛날 9버전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던 스타트 액티비티를 써서 발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최신 문물, 이제 현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런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언클릭 메소드 정의 내용물이고 스타트 액티비티 대신에 런처 점하고 지금 보시면 뭐 계약서 한 번 더 꺼내보기 막 이러고 앉아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발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사할 때 이제 그 이번에 첨부 파일 뭘로 할 거냐 그런 거 지정할 수 있을 테니까 인텐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사실 지금 우리가 런처를 준비하긴 했는데 얘는 에딧 액티비티 전용 발사대는 아니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인텐트 안에 우리가 에딧 액티비티를 조준해야 된다와 같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랑 첨부 파일이랑 다 들어있는 인텐트를 담아갖고 발사를 딸깍을 해주시면 그 아까 전 얘기했던 그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미리 다 준비해 둔 채로 새로운 화면을 띄우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완성입니다. 여러분 Shift F10 눌러보시면 제발 우리가 오타 없이 잘 했었으면 좋겠는데요. 좋겠는데 말이죠. 저 한번 해볼게요. 메모 2 내용 2 메모 투 한 다음에 적용 버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화면에 메모 내용물이 잘 반영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내용도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거를 고친 다음에 이번엔 메모 위에 거 고쳐봐야지 아래 거 고쳐봐야지 와 같은 작업들 계속 누적시켜 가면서 여러분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슬프게도 우리는 이 앱을 껐다가 다시 키면 다시 리셋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앱 바깥에다가 SD카드에다가 세이브하고 로드하는 기능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은 현재 적용돼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부수적인 내용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겨울방학 때 하기로 하고 지금 봐봐요. 요거 하는데 지금 우리가 4시간 가까이 걸렸단 말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 왔을 때 내용물 결국은 이제 중간중간 저도 지금 헷갈리긴 했는데 그런 외워서 쳐야 되는 부분이 소수 존재하고 아무튼 외워서 쳐야 되는 부분 적당히 적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코드를 칠 수 있을 만한 중괄호를 열 수 있는 순간이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물 이때 실행될 거야 라고 여러분이 파악이 된다라면 그렇게 일단 실행 흐름 구도를 여러분이 대충 잡아둔다면 그 내용물로서 이 프로그램, 이 앱을 실행하는 기본 목표에 해당하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코드는 늘 적던 거를 항상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트에서는 사실 거기서 한 가지 정도만 추가된 거예요. 뭐가 추가됐냐? 첨부 파일을 담았다 꺼낼 수 있는 박스를 다뤄야 된다라는 것 정도만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액티비티한테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그럼 박스에다가 첨부 파일로 담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다른 액티비티에다가 뭔가를 보내는 시점을 2개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액티비티를 시동을 거는 시점,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시동 걸려가지고 이제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죽으러 가기 직전에 단말마로써 남기는 거. 보통 그 2가지 시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인텐트랑 관련해서는 일단 그 둘 중에 한 시점에 put extra 내지는 get extra를 해서 진행하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은 액티비티, 그러니까 다른 액티비티한테서 다운로드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걸 화면에 뿌린다라든가 등등 하다가 그 다음 작업들은 우리 이전 세트에서 다뤘던 그냥 뷰 간 데이터 흐름 연결 위주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find view by id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런 도중에서 이제 새로 등장한 건 이게 있죠. 여러 개를 우리가 화면에다가 그 레이아웃에다가 애들 뷰 해갖고 추가를 해놨다가 그런 애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누굴 골랐었나를 기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등등에서는 우리가 이런 뷰 단위로 그때그때 파인드 해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때는 얘가 너 몇 번째 자식이었니?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 인트 값을 써서 여러분이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보통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 원본 데이터를 여러분이 여러 개를 하나의 세트로 보통 다루시게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도입을 해서 여러분이 그 메모들 아니면 뭐 일기장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내 체중 날짜별 체중 값들 같은 것들을 유지를 할 건데 관리를 할 건데 그때 이제 대괄호 0 대괄호 1 하듯이 점 get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번째 값을 꺼내오는 식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짤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덱스 값을 꺼내오는 거 다행히도 지금 get 인덱스 오브 차일드라는 친구로 돼 있고 그거의 역연산에 해당하는 너 지금 3번째 자식 나한테 줘. get child at 같은 느낌의 메소드도 잘 발현돼 있으니까 그 약간 뷰 단위 스케일에서 계단 인덱스 단위 스케일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자유롭게 메소드 호출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요거 일단 요 완성된 버전을 제가 우리 LMS에다 역시나 올려둘게요. 여러분 나중에 나만의 앱 만들 때 여기 있는 내용물들 중에 일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복사 붙여넣기 위주로 진행하셔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를 일단 얘기해 두고 17분이니까 일단 중간 쉬는 시간 뭐 특별히 가져가지 않고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지어 놓을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랑 관련한 약간 정리 내용 그러니까 세 번째 세트의 마지막 정리 한 주 정도를 보낼 것 같고 그다음에 다다음 주 14주 차잖아요. 14주 차에 오늘 요 작업을 조금은 더 편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게 해주는 신기능 하나를 보편적인 기능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 이제 안드로이드 말고도 뭐 윈도우용 GUI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분 아이폰에서 동작하는 앱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천편일률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매우 보편적인 패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대충 눈으로 구경해본 저런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까지 일단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지금 안내문 지난주에 읊어봤잖아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뭔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오늘 늦잠도 자고 해가지고 아직 우리가 지난주 본론 내용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안 한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을 아직 편집을 성공적으로 못했어요. 중간에 막 잠들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에 자리에 올렸던 그 프로젝트 관련한 안내문 확인해 보시고 내가 지금 뭐 만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아니면 이걸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기는 한 건지 같은 것들이 고민된다라면은 오늘 이제 살짝 저랑 같이 협의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여유 시간을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거 싫다 오늘은 집에 가고 싶다 날씨 좋다 하는 친구들은 일단 오늘은 먼저 가시고 뭐 다음 주에도 일단 시간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촬영은 이 정도로